자, 여러분들 5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5페이지.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은 저랑 어차피 물리를 좀 했고요. 어차피 몇 분은 전에 본의 아니게 여기 잠깐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아직 정체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그래서 그렇다고 저 친구한테 집중 사격을 해서 질문을 하자니 애가 화낼 것 같고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미안한데 표정은 저쪽만 쳐다보고 할 수도 있어요. 저쪽 표정이 괜찮으면 넘어가고 안 괜찮으면 안 넘어갈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5페이지 보시면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해갖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알아요. 중력은 왜 생기는 거죠?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또한 중력이에요. 우리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조금 유식하게 뭐라 그러죠? 만유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유인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 힘 F는 어떻게 계산되죠? 만유인력 힘 F는 여러분들 거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자, 두 물체가 있어요. A라는 물체 질량이 M1, 그 다음에 B라는 물체 질량 M2. 그랬을 때 둘 사이의 거리,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돼요. F1, F2라 그러면은 F1과 F2는 크기가 어떻고? 크기는 같죠?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데 이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이라 그래요. 만유인력은 여러분들 중력상수 G에다가 그 다음에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을 받습니다.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그런데 이걸 중력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싶으면 물체 중에 하나를 그냥 대문자 M이라고 많이 써줘요. 행성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행성으로 바꾸시면 행성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그 다음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유인력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력이라는 힘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힘이죠. 그럼 단위는 뭘 써야 되느냐? 자, 여기 거리의 단위는 뭐 써요? 우리 미터 단위 써요. 별일 없으면 미터 단위고요. 물리에서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계산하시게 되는데 이 힘의 단위는 N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으면 돼요? 뉴턴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쉽네? 별거 없네? 쉬워요. 자, 그래서 중력, 보통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의미하지만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책은 지금 중력과 만유인력을 동일시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만유인력의 일부분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옳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요거 살짝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써볼까요? 여기 물체, 지구의 전체 질량을 대문자 M. 자, 여기 물체 하나 그릴게요. 자, 물체,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칠까요? 물체. 자, 소문자 M이라고 쓸 건데, 자, 첫 번째. 물체가 이만하면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이거. 실제로는 점이죠, 그냥. 매우 작아요. 그리고 지까지 여기 이렇게 떨어뜨려 놓긴 했는데, 아니, 지까지 물체가 지구에서 벌어져 봤자, 이 거리에 비해서 이 거리는 너무 작죠. 그래서 사실은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어디 근지표, 지구 근처에서는 그냥 지구의 반지름 R로 그냥 대체시켜요. 워낙에 작다 보니까. 그래서 지구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어떻게 표현하죠? G 대문자 R 제곱에 대문자 곱하기 소문자 M 이렇게 표시해요. 자, 그런데 이 물체가 받는 힘은 F는 MA죠. 그럼 이 힘과 이 힘이 같은 힘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MA 이렇게 표현하면 요 M하고 요 M이 같은 거니까 얘를 조금 변형할게요. M 곱하기 G R 제곱에 대문자 M에 요렇게 화살표를 걸어놓을게요. 그럼 요게 무슨 의미가 되죠?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중력에 의한 생기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라고 쓰는데 그게 g r 제곱의 대문자 m인데 이거 상수고요. 얘 상수고요. 얘 상수죠. 그래서 얘도 우리 상수 취급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보통 9.8m/s 제곱 가속도니까 가속도의 단위를 쓰고요. 계산하기 편하라고 고2부터는 10m/s 제곱으로 계산을 할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고1이죠. 고1 통합과학은 중등과 고등의 가운데에 꼈기 때문에 문제에서마다 9.8m/s 제곱으로 계산할 경우도 있고요. 10m/s 제곱으로 계산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에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이 시험에서 별말 없으면 다 9.8m/s 제곱으로 해라. 아니면 나는 10m/s 제곱으로 해라.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 따로 표시가 돼 있으면 그걸로 해.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쵸? 아니, 그러면 니네가 선생님 해라. 그치?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자, 여기서부터는요, 조금 월거랭이를 잠깐 하죠. 여기 물원 살짝 배웠죠? 살짝 배웠어요. 배웠죠? 했죠? 했지? 그래서 우리는 살짝 월거랭이를 할 건데, 통합과학 수준에 있는 걸로 해봤자 문제 풀 때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래프 좀 그립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물체가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갈 때마다 속력이 쭉쭉쭉쭉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프 좀 그릴게요. X는 시간, Y축은 속도인 그래프. 이거 돼요? 이 그래프. 본 적 있죠? 그냥 가도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들은 되지? 안 되면 곤란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직선 하나 찍 끄면은, 자,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아니야, 처음 온 사람한테 이런 거 하면 또 화내겠지. 기울기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여기서는 X축 대신에 뭐라고? 시간. 그 다음에 X축 대신에 Y축 대신에 뭐라고? 속도.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을 나타낸 거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가속도.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구나. 근데 지구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중력 가속도 얼마로 가속된다고요? 책에는 9.8m/s 제곱으로 가속된대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1초씩 자를게요. 1, 2, 3, 4, 1초, 2초, 3초, 4초,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럼 여기 기울기가, 너무 어렵다. 기울기가 9.8이에요. 1분의 몇을 해야 9.8이 될까요? 어렵죠? 자, 9.8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이다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다음부터 사실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9.8 곱하기 2예요. 아셨죠? 여기서부터는 9.8 곱하기 3이에요. 이거 괜히 암산하다 틀리면 쪽팔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합시다. 아시겠죠? 거기 답은 써 있어요. 9.8, 19.6, 29.4, 39.2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숫자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는 이거 막무가내로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일단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건데 속도는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위치가 변하는 거고 여기에 다시 시간의 변화를 곱했으니까 남는 거는 위치의 변화네요. 0초부터 1초까지 떨어진 높이인데 여러분들 하나만 더 알고 계실게요.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 넓이가 몇 대 몇 대면 1, 3, 5, 7로 증가합니다. 2씩 증가하시면 돼요. 1, 3, 5, 7, 9, 11, 13, 너무 어렵다. 15예요. 그 다음은. 됐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옆에 그림은 보시면은 깃털하고 쇠구슬하고 떨어지는 거 나오는데 나는 깃털을 그릴 자신이 없다. 그래서 깃털은 네모로 그릴게요. 자, 얘 깃털. 자, 얘 쇠구슬. 자, 얘 질량은 M1, 얘의 질량은 M2니까 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은 자신의 질량에다 뭘 곱해주면 되죠?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되죠? 얘의 중력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물체는 깃털과 쇠구슬은 질량이 다르니까 당연히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은 다릅니다.
누가 더 커야 되겠죠? 질량이 얘가 더 크면 얘가 더 커요. 중력은. 그런데 놓으면, 자, 놓으면 F는 MA예요. 자, 첫 번째 얘는 M1G라는 힘으로 질량 M1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되니까 A는 역시 G. 두 번째, F는 MA인데 M2G라는 힘으로 질량 M2짜리가 가속도 A2로 가속되는데 A2는 역시 그럼 얼마예요? G. 가속도는 둘이 똑같네요. 언제? 힘을 뭐만 받는다면? 중력만 받는다면. 다른 힘을 안 받는다면. 그렇게 다른 힘을 안 받고 중력만 받을 때를 우리는 뭐 했다? 이 물체가 자유낙하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유낙하하면 둘 다 가속도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 그래프가 둘이 똑같다는 소리고 같은 시각에 같은 높이만큼 내려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를 갖는다는 뜻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에 잘렸어요. 이런 말하기, 얘네가 지금 붙여놨더니 잘리네요, 그림이. 착한 사람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왼쪽 그림은 진공 중이니까 중력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높이가 어때야 돼요? 같은 게 보입니까? 보여요? 여기 뭘 보여? 그게 왜 보여? 그치? 같게 그려져 오시면 돼요. 자, 오른쪽 거는 이유가 뭐죠? 공기 중이죠. 공기 중에는 뭐가 있죠? 공기에 저항이 있죠. 자유낙하는 중력만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공기 저항을 받게 되면은 자유낙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떨어지는 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오류는 다 뭐 때문이에요? 공기 저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배제해 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수평 방향으로 던져졌다. 자, 이 방향 뿅 던졌어요. 근데 이 방향으로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한다? F는 다시 MA에서 F가 0이니까 가속도도 0이다. 가속도가 0이란 소리는 등속도 운동 또는 정지. 근데 속도는 있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무슨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위아래 연직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으니까 위아래 연직 방향으로 속력은 얼마? 0. 그럼 연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하는 거랑 똑같다? 자유 낙하하는 거랑 똑같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다 있다 이제. 6페이지 보시면은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졌는데 거기 있는 공들은 다 수평 방향으로 던졌는데 그래서 높이는 다 어떻다? 같은 시간에 같은 높이다. 그런데 멀리 날아간 놈은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더 어떻다? 더 빨랐다. 끝. 콜? 예스. 됐죠? 더 이상은 심플하게 못하겠다. 끝. 자,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가 어렵냐면 여러분들은 9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이런 게 제일 어려워. 통합과학은 사실은. 그냥 앞다리 물리풀이라면 하겠는데 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나올 것 같아요? 자, 한번 예상해봐요. 자, 저는 이런 식의 예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묻습니다. 지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예시를 몇 가지만 써주세요. 그 이유를 써주세요. 모르는 거 하겠죠? 난하죠. 말로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점수를 주기 위해서 한 건지 신경질나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예시 중 그 효과가 다른 것은 뭐 이런 거 나타내겠죠? 그림 잔뜩 주고 그런 거 할 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정도는 읽어보시고 아, 이게 지구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글을 읽었는데 이 느낌이 와야 돼. 아, 이 느낌이 와야 되는데 글을 읽었는데 왜?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질문 좀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요거는 꼭 읽어보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자, 그럼 우리 간단한 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2번. 풀었어요? 그건 그때 했잖아. 언제 했어, 나랑? 아, 그 예전에. 예전에. 착한맘 먹기 전에. 그치. 중간고사 전에. 아이, 몰라. 다시 해. 자, 그 다음에 풀려있어? 진짜? 안 풀려있어. 자, 그 다음에 안 풀려있죠? 봐봐, 안 풀려있잖아. 자, 2번 한번 해볼까요? 말이 많아, 이씨. 네가 나와서 푼다? 자, 2번. 자, 2번에서는 결국은 F1과 F2의 크기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질량 M1이 커지면 F1 커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F2도 커지는 게 맞겠죠? 왜? 기억에서 네가 같다며. 그치?
그 다음에 T급 물체 사이의 거리가 R보다 가까워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는 F1은 더 커지겠네요. 제곱으로. 맞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풀었었죠? 3번을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봐. 그러면 끌려가지 말고. 3번. 3번 한번 제대로 풀어보실래요? 이거 생각보다 물리 많이 풀어본 사람은 되게 쉽게 풀어요. 3번. 자, 천천히 3번.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배운 걸로 풀어보는데 내가 원하는 건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야 돼. 뭐 보이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없어? 뭐 보이는 거 없어? 뭐 보이는 거 없어요? 그게 보이면 병 걸린 거예요. 보이긴 뭐가 보여? 글씨가 보이지. 아유, 힘들어라. 자,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는 뭐가 보이냐면 이제는 많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거 가속도 운동이죠. 그치? 문제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라고 써주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처음 속도가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일부를 그려준 건지 자유낙하 시작하는 걸 그려준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보면 떨어지는 거리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었다 그랬죠. 0.1초 간격으로. 근데 넓이 좀 보실래요? 거기 높이 5, 15, 25. 그럼 거기다가 1, 3, 5라고 써보실래요? 비율로. 혹시 보여요? 1, 3, 5.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 거야, 나는 이제는. 저랑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1, 3, 5가 보였으면 좋겠는 거야, 나는. 그리고 새로 하시는 분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걸 해봤으면 좋겠고. 저 1, 3, 5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 아세요? 수능날도 써먹을 수 있어요, 저거는. 자, 그럼 1, 3, 5가 나왔죠? 그럼 여기를 여러분들은 고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렸다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5, 15, 여기가 25 이렇게 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여기가 몇 초 간격? 0.1초 간격, 0.1초 간격, 0.1초 간격. 원래 정석풀이로 할게요. 이거 원래 여러분들 이거 대충 찝어서 푸는데 정석풀이는 이렇게 돼요. 시간, 속도, 등가속, 처음 속도 0인 거 인지. 끊어, 끊어, 끊어. 0.1초 간격으로 끊어. 5cm, 15cm, 25cm. 단. 우리는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 0.05m, 0.15m, 0.25m로 고치세요. 그 다음 0.1초 동안 0.05m를 간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가 얼마죠? 평균 속도가 0.5m/s. 그럼 어디야? 처음 속도, 끝 속도의 중간. 여기가 0.5. 정석대로 풀게요. 그 다음 0.1초 동안 0.15m 이동, 평균 속도는 1.5m/s.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이 평균 속도니까 여기가 1.5m/s.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절반의 절반이니까 다시 0.1초. 속도는 0.5에서 1.5가 됐으니까 1m/s 변한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10m/s 제곱. 이게 정석풀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그래프 그려서 하시면. 괜찮겠죠? 왜냐하면 통합과학이긴 한데 가끔 더럽고 치사하게 낼까 봐. 그럼 또 틀린다잉. 조심해야 돼요. 재밌죠? 별로 재미없는 표정이다. 재밌지 않아요? 에휴, 마지못해서 웃어주기는 하는데 재밌긴 뭐가 재밌어 라는 표정인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자,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니까 일정하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쇠구슬의 속도는 일정하다가 아니라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혹은 시간당 증가하는 속도가 일정하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D급 질량을 반으로 줄이면 중력도 반으로 줄어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속도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속도는 그냥 G가 된다.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많이 풀었던 건데 7번. 7번 문제가 가끔 잘 나오는데 7번의 핵심은 뭐죠? A는 동전이 있다가 나침판을 툭 치우니까 그냥 그 밑으로 자유낙하. B는 자가 툭 쳐주니까 툭 하고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다. 근데 같은 높이, 같은 시간, 매 시간 높이 어떻다? 같다. 떨어질 때 동시에 떨어진다. 떨어지기 직전에 조심하세요. 연직 속도 성분의 크기는 둘이 어떻다? 같다. 하지만 B는 수평 속도 성분도 가진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의 크기,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거기서 A는 어떻게 떨어지죠? A는 그대로 떨어져요. B는 삐용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만약에 물어보는 게 지면에 닿기 직전에 얘는 속도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속도가. 그런데 얘는 이 방향의 속도 성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 그럼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이 속도는 연직 방향의 속도와 수평 방향의 속도를 벡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하고 얘는 같아요. 연직 속도 성분은. 하지만 그냥 속도 그러면 얘가 포함이 된 거니까 얘는 얘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같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은 매 순간 어때요? 매 순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수평 방향은. 대신 연직 방향의 속도 성분은 점점 커져야 되겠죠? 가속 운동이니까 중력에는 변화가 없고요. 됐죠? 요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요런 것만 잘 피해가면 돼요. 그러고 이제 뒤에 운동량, 충격량 넘어가면 그때가 조금 복잡해요. 그때만 조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서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게 있는 게 학교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고 막 수평 방향에서 물체가 놓고 막 힘을 줘서 가속도가 어떠니 저쩌니 해가면서 물 원에서 하던 짓을 비슷한 걸 하기 시작한다. 그럼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럼 이 선생님 분명히 물원 문제로 낸다는 소리거든요. 속도 가속도 문제를. 그러니까 그럴 일은 많진 않은데 가끔 있어요. 한솔고 옛날 선생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동여고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내가 아는 영덕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아는 영동여고는 2학년 어떻게 되냐면요. 수능 특강 책이 있어요. 수능 특강 책에서 2점짜리 문제를 찝어줘요. 30개 정도를. 3점도 아니에요. 2점짜리 문제예요. 그리고 그 중에 25개를 내요. 그럼 100점이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신기하죠? 나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요즘에는 좀 바뀌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거 한다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돌만은 그때그때 좀 다르더라. 니네는 나 좀 알려줘. 그 다음에 분당은 니네가 좀 변수인데 니네가 진짜 달라 해마다. 그래서 나오면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얘기 좀 해줘. 그런 거 하면은. 대지는 어땠어요? 냈어요 안 냈어요? 도르래 말고 수평 방향. 그러니까 그냥 우리 왜 물 원에서 보면은 등가속도 운동 문제, 운동하는 물체 있잖아. 뭐 수평 방향에서 물체 2개 줄로 매달고 당기고 밀고 두 물체 미는 거 나왔지? 맞아. 대지는 나와. 애들 그거 보고 지랄 안 하디? 아마 그 정도면은 물리 공부 안 한 애들은 진짜 뭐야? 막 이러고 줄로 잡아당기면 그때부터는 환장하는 거지 이제. 그치? 아니 밀었는데 왜 이쪽에서 미는 거랑 이쪽에서 미는 거랑 미림이 다르지? 뭐 그러면서 왜 A가 B를 밀어주는데 B는 A를 어떻게 밀어주지? 근데 이쪽에서 밀었고 저쪽에서 밀었는데 힘이 또 달라. 그치? 이제 환장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대진이 좀 그래. 인정. 그래도 니네 많이 양호해진 거야 그 정도. 도르는 안 나왔대 이번에? 출세했다. 예전엔 그런 거 있었는데 그 벽에 도르래를 매달고 물체 위에 누가 서서 잡아당기는 문제. 그런 거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재밌는 학교예요 거기도. 잘했어. 그렇게 해서 혹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알았죠?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 아직 안 할 테니까 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조금 하기는 할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하기는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은요 숙제는 되게 깔끔해요. 12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요.
끝이 아니에요. 마더텅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얘는 별거 없어요. 29에서 관성 빼니까는 딱 29에서 35페이지까지만. 이게 끝일 것 같죠? 그 다음이 좀 문제인데 이제 기출픽 얘가 좀 문제인데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는 53페이지서부터 푸는데 56페이지까지는 숙제. 별로 안 돼요. 생각보단. 근데 이제 문제는 57페이지가 문제인데 이게 그 문제예요. 지금. 이게 물 통합과학의 선을 넘어간 물 원의 문제예요. 보입니까? 얘를 57페이지서부터 그 다음에 57페이지서부터 62페이지까지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못하겠으면 못해도 좋아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63페이지서부터요. 많죠? 포물선이 왜 안 나왔나 했죠? 72페이지까지는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다음 주에는 주로 질문 위주로 좀 갈게요. 질문만 먼저 받고 괜찮으면은 운동량, 충족량 좀 들어볼게요. 희한한 게 파트는 내용은 별로 없죠. 내용은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내용은요. 여기서 한 줄, 두 줄, 요 뒤에 것까지 세 줄, 네 줄, 한 네 줄이면 끝나요. 그런데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커요. 알죠? 얘 좀 빡빡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 지구과학 파트하고 물리 파트 병행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요거 나가면은 뒤에 생물 파트 나갈 거거든요. 생물 파트가 조금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 어렵냐? 용어가 많아요. 그리고 상상이 안 가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조금 빡빡해요. 그거 말고는 별로 어려운 거 없고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데 진도 나가시는 학교 있어요? 다른 데. 그거 말고. 그거 말고는. 자기 3단원, 4단원 나간다. 화학. 아니면 뭐 에너지 수송. 중화. 산화, 환원 이런 거 나가고 있다. 없죠? 그럼 미친 학교는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질문은 다음 주에 한 번에 싹 다 받을게요. 여기까지 할게요.